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응급의학 교수가 딸의 생명을 구한다는 한 마리의 개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개는 미국산도 유럽산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 온 진돗개였습니다. 한국? 그 야만적인 나라에서 왔다고? 그녀는 평생 한국을 혐오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세뇌당한 한국 혐오,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겪은 비극, 그리고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하지만 그녀가 가장 믿었던 미국 의료진은 딸을 포기했고 세상에서 가장 무시하던 한국에서 단 하나의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모든 희망의 중심에 한국개 아리가 있었다는 사실. 이 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감지하고 사람을 구하며 인공지능보다 먼저 위기를 예측하는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깃든 살아있는 기적이었죠. 그리고 그 개가 그녀의 딸을,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이 작은 존재가 전 세계의 인식을 바꿀 엄청난 반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모든 편견을 무너뜨린 진돗개 아리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이 세계를 감동시킨 기적의 순간, 그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이런 이야기 괜찮으시다면 좋아요로 마음 나눠주시고 구독으로 인연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포스터입니다. 뉴욕에서 응급의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죠. 사람들은 저를 냉철하고 이성적인 의사라고 부릅니다. 제 신념은 간단해요. 감정보다 데이터가 우선이라는 것. 그게 제 삶의 모토였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사라의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외동딸 사라는 이제 10살. 심장병으로 입원 중이에요. 남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났고 이제 사라가 제 전부입니다. 병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사라가 보였어요. 말이 없어진 지 벌써 한 달째였죠. 안녕 사라. 오늘 기분은 어때? 대답이 없었어요. 늘 그렇듯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치료 프로그램 담당자 제시카가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한 마리의 개가 있었죠. 클레어 선생님, 좋은 소식이에요. 사라를 위한 치료견이 배정됐어요. 이 아이는 아리라고 해요. 진돗개라는 한국 토종견이랍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에서 온 개요? 목소리가 의도치 않게 높아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클레어, 한국은 개를 먹는 야만적인 나라야.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고 평생 그 기억을 지우지 못하셨죠.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제 무의식에 깊이 각인돼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개로 바꿔주세요. 한국에서 온 개는 절대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제시카의 표정이 당혹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아리는 특별훈련을 받은 치료견인데 다른 개로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사라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리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왜 하필 한국에서 온 개에게?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제시카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일단 며칠만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라가 반응을 보였잖아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온 개라니. 이게 맞는 결정일까요? 그날 밤 사라의 병실을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사라가 잠든 침대 옆 바닥에 아리가 누워 있었어요. 왠지 모를 거부감이 올라왔습니다. 한국개가 대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병원을 나섰어요. 다음날 유럽 학회 출장 준비를 마치고 사라에게 인사하러 갔습니다. 놀랍게도 사라는 아리의 털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움직임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했어요. 간호사님, 제가 없는 동안 개와 사라를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단단히 당부했죠.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내 과민 반응에 의아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리를 바라보니 검은 눈동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눈빛에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그냥 개야, 클레어. 이성적으로 생각해. 스스로에게 타일렀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라, 엄마 이틀만 있다 올게. 유럽 학회 다녀오는 거 알지? 사라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반응은 없었어요. 다만 아리의 목줄을 꼭 쥐고 있는 작은 손가락만이 저에게 말을 걸고 있었죠. 사라가 좋아하니까 일단은 참자. 마음속으로 되뇌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직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사라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 학회는 제 경력에 중요했고 단 이틀뿐이었죠. 괜찮을 거야. 곧 돌아올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뀔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유럽 학회 첫날 발표를 마치고 호텔방에 돌아왔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피곤했지만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라 서둘러 받았어요. 포스터 선생님 급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라가 심정지 상태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사라가 병원 정원을 산책하던 중 급성 심정지가 왔어요. 다행히 응급 버튼이 눌려서 의료진이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간호사는 어디 있었던 거죠? 왜 사라를 혼자 둔 거예요? 그게 사라 곁에는 아리만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개가 응급 버튼을 눌렀다고요? 말도 안 돼요. 비행기표를 급히 변경하고 온몸이 떨리는 상태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 머릿속은 온통 사라 생각뿐이었어요. 제발 무사하게만 있어줘. 간절히 기도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라의 병실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사라와 그 옆에 앉아있는 아리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제 딸이 그렇게 아픈 모습으로 누워있는데 제가 곁에 없었다니. 사라, 엄마가 왔어. 괜찮니? 사라의 손을 잡았지만 반응은 없었어요. 다만 꼭 쥐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리의 사진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달려가 항의했어요. 제가 분명히 걔와 딸을 혼자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간호사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걔가 응급 버튼을 눌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딸이 죽을 뻔했어요. 그 순간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스터 선생님, 잠시 제 진료실로 와주시겠어요? 김 박사였어요. 사라의 주치의죠. 진료실에 들어서자 김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CCTV를 보여드릴게요. 화면에는 정원을 산책하던 사라가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리가 짖으며 벽에 있는 응급 버튼을 향해 뛰어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리가 두 발로 서서 버튼을 누르고 계속해서 짖어대는 모습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리가 아니었다면 의료진이 4분 이상 늦게 도착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사라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제 딸의 생명을 구한 건 제가 그토록 경계하던 한국에서 온 개였다는 사실이. 그래도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걔가 응급 버튼을 누를 수 있죠?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포스터 선생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리는 특수 훈련된 개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라의 상태가. 김 박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된 거죠?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봤어요. 하지만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뭐요?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어요.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사라는 제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유일한 삶의 이유였어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김 박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의 새로운 메디컬랩에서 개발 중인 맞춤형 인공심장 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한국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국은 절대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김 박사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포스터 선생님. 이것이 사라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병실로 돌아와 사라를 바라봤어요. 창백한 얼굴, 힘없이 뻗은 작은 손. 그리고 여전히 그 손에는 아리의 사진이 꼭 쥐어 있었습니다. 아리는 조용히 사라의 발치에 누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야 한다니. 평생 거부감을 느껴온 그곳에 할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소리도 들렸어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날 밤 병실 소파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미국의 모든 유명 의사들에게 연락했지만 답은 다 같았어요. 미국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새벽녘 사라가 심하게 기침하며 깼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간호사를 부르려는 순간 아리가 일어나 사라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라는 진정되었고 다시 잠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사라의 그림을 집어들었어요. 사라와 아리가 함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내 친구 아리라고 쓰여 있었어요. 결심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지. 한국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평생의 편견을 잠시 접어두고 제 딸의 생명을 위해. 다음날 아침 김 박사를 만났습니다. 한국 수술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새로운 메디컬랩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심장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경우에 맞는 맞춤형 인공심장을 제작할 수 있어요. 성공률은요? 의사로서의 본능이 묻게 했습니다.
임상 시험 단계이지만 현재까지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아리도 데려가야 하나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리는 사라의 상태를 가장 잘 감지합니다. 수술 전후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사라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을 때 오랜만에 반응이 있었어요. 눈빛이 살짝 반짝였죠. 아리도 같이 가? 한 달 만에 들은 사라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응, 아리도 같이 갈 거야.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사라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 사이 저는 아리를 관찰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개였어요. 사라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면 즉시 알아채고 가까이 다가갔거든요. 의사로서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요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리의 행동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걔가 환자의 상태 변화를 그렇게 정확히 감지할 수 있는지 점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출발 전날 김 박사가 저를 불렀어요. 포스터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라의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비행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의료 비행기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돈은 상관없어요. 딸만 살릴 수 있다면. 그날 밤 사라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어 사라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약한 숨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에 울렸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남편 없이 홀로 키운 딸, 제 전부인 사라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끈은 제가 평생 거부감을 느껴온 한국에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사로서 냉철했던 제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아리가 조용히 다가와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렸어요. 본능적으로 손이 올라가 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도 사라를 걱정하는구나. 처음으로 아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리의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이해와 위로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방법이 없는 거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사라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희망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제 손에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사라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아리와 사라, 그리고 제가 함께 있는 그림.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눈물이 더 많이 흘렀어요. 결심했습니다. 편견은 잠시 접어두겠다고. 딸을 살리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으니까요. 내일 한국에 가자. 함께. 다음날 아침 의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라는 특수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리는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내가 알던 그런 곳일까?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뉴욕의 풍경이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도 함께 비행기에 실었어요.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나아갈 뿐. 딸을 살리기 위해 한국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충격이었어요.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공항 첨단 시설들, 그리고 예의 바른 공항 직원들. 할아버지가 그리던 한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포스터 씨, 안녕하세요. 새로운 메디컬랩의 박 교수입니다.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맞이한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긴 비행이었네요. 악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사라의 상태는 어떤가요? 박 교수는 즉시 사라에게 다가갔어요. 비행 중에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해요. 걱정 마세요. 곧 병원에 도착할 겁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어요. 특수 구급차로 서울 강남의 새로운 메디컬랩으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고층 빌딩들, 세련된 거리, 그리고 어디에서나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기운. 뉴욕보다 더 현대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두 번째 충격이 왔어요. 로비에서부터 느껴지는 미래지향적인 분위기,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병실로 안내받으며 보는 시설들은 미국의 최고 병원보다 더 첨단이었어요. 이게 다 진짜인가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새로운 메디컬랩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라의 병실에 들어서자 AI 회진 로봇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라 포스터님.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놀랍게도 사라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말을 한 거예요. 아리는 사라의 침대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심전도 분석 시스템, 환자 모니터링, 자동화 장치. 모든 것이 미국보다 적어도 10년은 앞선 기술처럼 보였어요.
의사로서 저는 그 기술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포스터 박사님, 사라의 수술 계획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 교수와 함께 회의실로 이동했어요. 상세한 설명과 3D 홀로그램으로 보여주는 수술 과정은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이미 유사한 케이스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걔가 사라의 상태를 감지하죠? 박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아리는 단순한 치료견이 아닙니다. 그는 특수훈련된 감지견이죠. 환자의 상태 변화를 냄새로 감지할 수 있어요. 냄새로요? 의아했습니다. 네. 인간의 신체는 상태가 변할 때마다 미세한 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특히 심장질환 환자들은 특정 물질을 더 많이 내보내죠. 아리는 그걸 감지하도록 훈련받았어요. 과학적인 설명에 제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의사로서 데이터와 과학적 증거를 중요시하는 저에게 이런 설명은 이해가 됐습니다. 게다가 아리는 이미 3번의 실종자 생존 구조 경험이 있는 특수 훈련견입니다. 박 교수의 말에 더욱 놀랐어요. 그렇군요. 아리를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그럼 아리가 응급 버튼을 누른 것도 네, 훈련된 행동이었죠. 아리는 한국의 동물 감지 기술과 AI가 융합된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입니다. 사람에게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응급 조치를 취하도록 학습했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제가 편견으로 무시했던 그 개가 실은 첨단 기술과 특수 훈련의 산물이었다니. 병실로 돌아와 사라와 아리를 바라봤습니다. 사라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아리는 경계하듯 침대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아리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개가 내 딸의 생명을 구했구나. 그날 밤 병원 숙소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왔던 걸까? 할아버지가 전해준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현실과 너무 달랐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한국은 이제 첨단 의료 기술의 선두주자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제 딸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라의 수술 준비가 시작됐어요. AI 기반 생체 분석 시스템이 사라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확도는 미국의 시스템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이 시스템은 수술의 최적 타이밍을 예측합니다. 담당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사라의 신체 리듬에 맞춰 가장 성공률이 높은 시간대를 계산하죠.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의 경험에 의존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AI가 그 역할을 정확히 해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리의 역할이었습니다. 수술 전 사라의 곁에 계속 있으면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위험 신호도 감지했어요. 한 번은 사라의 심박수가 급격히 변하기 전에 아리가 먼저 알아채고 지저댔습니다. 덕분에 의료진이 즉시 대응할 수 있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동물 감지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는데 박 교수는 미소 지었어요. 한국은 AI와 생명체의 본능을 융합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기계만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변화를 동물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거든요. 수술 당일 아침 긴장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사라는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 아리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곧 돌아올게, 아리야.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리가 사라에게 다가가 코를 비비는 모습이 너무 애틋했어요. 처음으로 아리에게 감정이 생겼습니다.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 아리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마워. 네가 내 아이를 살렸구나. 아리는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편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개는 한국에서 왔고 제가 평생 거부감을 느끼던 그곳의 상징이었지만 또한 제 딸을 구한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아리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어요. 마치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마침내 수술이 끝났고 박 교수가 웃는 얼굴로 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사라의 새 인공심장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아니요, 감사할 건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일이니까요. 박 교수의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난 사라의 모습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눈빛이 생기 있게 반짝였어요. 이런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라의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보통 이런 대수술 후에는 몇 주간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데 사라는 불과 3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빠른 회복은 처음 봅니다. 제가 놀라움을 표현하자 담당 의사가 설명했어요. 사라가 이렇게 빠르게 회복된 건 AI와 아리의 협업 덕분입니다. AI는 최적의 약물 투여 시간과 양을 계산하고 아리는 사라의 상태 변화를 감지해 의료진에게 알려주죠. 더 이상 아무 말도 어떤 의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공존하는 곳, 제 딸의 생명을 구해준 곳. 그날 밤 사라의 병실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했어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아리가 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진짜였어. 중얼거렸어요. 내가 틀렸어. 일주일 후 사라는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아리는 어디 있어? 였어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여기 있단다. 우리가 널 위해 데리고 왔어. 아리를 데려오자 사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랜 병원 생활 동안 잘 말하지 않던 사라가 이제는 아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리야, 나 이제 아프지 않아. 고마워. 처음으로 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더 이상 한국에서 온 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리의 털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다들 놀라운 일이라고 해요. 박 교수가 회진 중에 말했습니다. 사라의 회복 속도는 정말 기록적이에요. 사라가 점점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일들, 번역을 돕거나 외국인 환자들을 안내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의료 윤리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어요. 호기심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환자 중심의 케어, 가족의 참여, 그리고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는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사라가 병실에서 나와 처음으로 병원 정원을 산책하던 날, 아리는 계속 곁을 지켰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는 정원에서 사라와 아리가 함께 걷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엄마, 우리 미국으로 돌아가면 아리도 데려갈 수 있어? 사라가 물었습니다. 잠시 고민했어요. 아리는 새로운 메디컬 랩의 프로젝트 일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라에게 아리는 이미 가족이었습니다. 방법을 찾아볼게, 사라.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날 오후 아리와 단둘이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리와 진심으로 마주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리야, 고마워. 아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사라를 살렸어. 그리고 나도. 아리는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 내가 너를 미워했었다니. 편견이란 무서운 것이었어요. 할아버지의 경험에서 비롯된 저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차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라의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박 교수를 만났어요. 사라의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일주일 후면 퇴원해도 될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리와 헤어질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 교수님, 아리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미국으로 돌아갈 때. 말을 끝맺기도 전에 박 교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이미 아리의 이관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아리가 필요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박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포스터 박사님께서 우리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의료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안에 깜짝 놀랐지만 기쁘게 수락했어요. 영광이죠.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도요. 사라가 퇴원하고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메디컬 랩과의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더 흥미로웠어요. 미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 차이점을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김 교수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새로운 메디컬 랩의 설립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포스터 박사님, 한국 의료의 핵심을 아시겠어요?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첨단 기술이겠죠? 제가 대답했어요.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철학으로 움직입니다. 의아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진심이 없으면 AI도 쓸모없죠. 우리가 개발한 모든 기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자를 단순한 케이스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말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객관성과 과학적 접근을 중시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이 최선의 의학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의 의료는 달랐습니다. 우리 철학의 핵심은 정의예요. 김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환자와 의사 사이의 유대감, 공감. 그것이 치료의 시작이죠.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리가 사라를 치료하는데 효과적이었던 이유. 단순히 훈련받은 게가 아니라 사라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의료의 핵심이었어요. 우린 기술만 믿었고 당신들은 사람을 믿었군요. 제 말에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를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며칠 후 한국의 전통치료법과 현대의학의 융합에 대한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아이디어가 제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전통적인 한의학의 전인적 접근법과 최첨단 AI 기술의 조합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환자 케어에 있어 가족의 역할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이건 미국의 엄격한 방문 규정과는 대조적이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이곳에서 배운 철학을 실천하겠다고. 기술과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환자를 한 인간으로 보는 시선, 그리고 치료에 가족을 포함시키는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김 교수에게 말했어요. 미국 의료윤리와 한국 감성의 융합을 연구하고 싶어요. 김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환영합니다, 포스터 박사님.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어요. 사라는 이미 한국 학교에 적응하고 있었고, 아리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 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사라는 완전히 회복되어 서울의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의 삶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풍요로웠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아리에 대해 발표해도 돼? 어느 날 아침 사라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무슨 발표인데? 궁금했습니다. 나의 특별한 친구라는 주제야. 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사라에게 아리는 단순한 개가 아닌 생명의 은인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였으니까요. 발표 당일 사라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리도 특별히 허락을 받아 함께 갔어요. 사라가 발표대에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온 진돗개예요. 이름은 아리입니다. 제 생명을 구한 친구이자 가족이에요. 사라는 자신이 어떻게 아팠는지, 아리가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국 의료기술이 어떻게 자신을 살렸는지도요.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처음에 엄마는 아리를 싫어했어요.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아리는 우리 가족이 됐어요. 사라의 솔직한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그리고 제 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메디컬랩의 자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진돗개 감지 기술을 활용한 국제 공동 프로젝트가 제 주요 관심사였어요. 이 기술을 미국에도 도입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SNS에 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열정적으로. 나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내 아이를 살렸습니다. 제 게시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의료계에서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한국의 의료 협력 프로젝트가 점점 확대되었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가족과 함께 서울의 강아지 공원을 산책했어요. 사라는 아리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고,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리의 목줄에는 한국 국기가 달린 이름표가 반짝였어요. 저게는 어느 나라 개예요? 옆에 앉은 외국인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자부심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이 개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가족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과거의 편견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경험은 할아버지의 것이었고, 저는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실을 찾았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첨단 기술과 따뜻한 정이 공존하는 곳, 그리고 이제는 제 제2의 고향이 된 곳. 아리가 달려와 제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의 충직한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 한 마리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이야. 사라가 웃으며 달려왔어요. 엄마,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지? 그래, 정말 행복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치유는 첨단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편견의 벽을 허물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해진다는 것을. 한국에서 온 진돗개 아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인생의 스승이자 편견을 깨부순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우리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제 영상 제작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로 마음 표현해주세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